고려가요 서경별곡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은요, 서경별곡 작품에 대한 현대어풀이와 해석이 전부 다 주석으로 달려 있어서 여러분은 이 자료가 없다면 그냥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에 본문이 나와 있는 것 펼쳐놓고 설명을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천천히 필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경별곡의 이 본문, 이 내용을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 번 읽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해서 새로 이해할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문에서는 이 검은 글씨가 본문이 되는데요. 서경별곡은 고려가요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의 형식상의 특징은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요. 총 3년으로 되어 있다. 그 형식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사문복, 그 다음에 분절체, 연의 구분이 있다.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후렴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고려가요는 각 연 끝에 후렴구가 있다면 서경별곡은 각 행 끝에 후렴구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행마다 후렴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후렴구를 한 번만 적어두고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후렴구는 의미는 없고요. 음악적 특성을 지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래는요, 일단 총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고요. 구술이 나오는 부분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은요, 정석가라는 다른 고려 가요의 6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고려 가요가 민요이기 때문에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노래에 삽입되었다라고 파악합니다. 보통은 그 부분이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다른 노래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경별곡은 1년, 2년, 3년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연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시고 나중에 이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1년 해석 들어갑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아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즐가는 의미 없이 끼어들어서 조음구, 흥을 돋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 또는 그냥 여음구라고 해도 됩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닭꼰대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서경은 이 당시 고려의 평양이라는 도시인데요. 이때에는 중심지를 두고 사방에 동서남북에 각각의 수도가 있었는데 서쪽에 있는 수도, 서쪽에 있는 작은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자, 사랑하지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어질 내용이 있겠네요. 닭꼰대, 즉 삶의 터전을 닦은 곳, 내가 삶의 터전을 닦은 이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한다면 길쌈배를 버리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화자는요, 서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서경은 화자가 삶의 터전을 닦은 곳입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을 닦은 이곳을 매우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님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님을 그대로 둔다면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가진 길쌈배를 버리더라도 울면서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나는 나의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당신이 이곳을 떠난다면 내가 가진 길쌈배, 여기서 길쌈배는요, 여성의 본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다. 자, 길쌈배라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즉, 매우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요 가시리에서는 붙잡으면 서운할까봐 붙잡지 못하는 화자가 나온다면 여기서는 나는 절대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요 라고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화자가 나옵니다. 울면서 여기에서의 곰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즉 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화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년에서는 님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삶의 터전과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길쌈배도 버리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가 나온다면 이연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제가 달라지는데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염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요, 여기서의 구슬은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목걸이 같은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위 위에 탁 떨어지면 구슬은 깨져서 흩어지더라도 끈은 그대로 남아있듯이 이런 의미예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슬은 님과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님과 나 사이의 끈, 사랑이나 믿음은 끝나지 않아요 라는 것을 구슬과 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님과 나라면 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사랑과 신뢰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년을 떨어져 살아가도 우리 사이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석가라는 노래의 6년과 같아서 아마 당시에 매우 유행하던 노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3년으로 가면요. 갑자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대동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요. 대동강은 1년에서 나왔던 서경처럼 매우 구체적인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명은 서경과 함께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년의 내용을 미리 약간 정리하자면 화자가 내 님을 싣고 떠나는 배, 그 배의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공에게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즉 대동강이 넓다는 걸 알면서 너는 왜 여기에 배를 내어 놓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동강은 당시에 굉장히 큰 강이고요. 이 강을 한번 건너면 다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이 매우 넓기 때문에 님이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만나기 어려울 텐데 너는 왜 배를 내어 놓았니? 라고 원망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 뱃사공을 사랑의 회방꾼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공에 대한 원망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지나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라고 사공의 아내를 험담합니다. 자, 좀 뜬금없긴 하지만 자, 이 부분은 아마도 우선은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사공에게 그 원망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내가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왜 나왔을까? 자,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 아내가 음탕한데 너 아내를 지키지 않고 왜 배를 타고 떠나니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꽃입니다. 여기서의 꽃은 다른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의 다른 여인을 배를 타고 건너면 꺾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님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님에 대한 염려와 불신 그리고 질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떠나 다른 여인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따로 읽지 않은 글자들도 여러분은 꼼꼼하게 한번 자 보시고요.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의 특징은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즉 나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화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원망과 질투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1년과 2년과 3년을요. 한 사람의 화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연이 유행하던 표현이 정석가에도 들어가고 서경별곡에도 들어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은 여성의 화자가 2년은 그 여성의 화자를 달래주기 위한 남성의 화자가 3년은 다시 여성의 화자가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요. 서경이나 소성경, 질산배는 사랑을 위해서 화자가 버릴 수도 있는 현실적인 가치, 그러나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슬과 끈은요,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사물인데요. 특히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는 건 끈이고요. 구슬은 임과 나,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특징의 독백체, 그 다음에 공간 구조가 서경과 대동강과 건너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골개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우선 어떤 여유 또는 재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황을 절망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뭔가 재치 있게 표현했다 이런 점에서 골개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리와 화자를 비교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가시리 같은 경우는 감정을 절제하는, 서경별곡은 감정을 굉장히 활달하게 드러내는 화자다. 이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을 담고 있는 우리의 고전 시가들은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고대 가요는 황조가도 나오지만
공무도화가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가시리, 서경물고, 고려가요, 그 다음에 송인이라는 한시, 그리고 황진이의 시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런 시조들이 있습니다. 또 아리랑과 그 다음에 진달래꽃 현대시, 자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계보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나와 있는 이 요약본이고요. 요 핵심 정리도 혹시 모르는 단어는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